새 어머니와의 첫날.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마당의 흙은 금세 갈라졌고 오래된 우물에서는 바가지 하나에 물을 뜨기에도 눈치가 필요했다. 나는 12살이었다. 그해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데려오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가 희수였다.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말이 없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나를 향해 조심스레 내민 시선. 그 눈빛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한순간의 느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새 어머니는 부지런했다. 해 뜨기 전부터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새하얀 연기가 굴뚝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희수는 언제나 그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물동이를 이고 쌀을 씻고 내 도시락에 반찬을 하나 더 담아주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괜히 눈을 피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도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꾸 자라났다. 그건 단순한 호감도 가족애도 아니었다. 그저 이상하게 그녀가 내 눈에 들어오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늘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우리 집이 보였다. 어느 날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빠 여기 있었네. 희수였다. 그녀는 내 이름 대신 오빠라고 불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던 날이 있었다.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호칭은 왠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우리는 산등성이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논바닥 위로 번지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괜히 돌을 던지고 괜히 장난을 걸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참 맑았다. 세상에 그렇게 고운 웃음이 있을 줄 몰랐다. 그때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 다만 그 웃음을 오래 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가을이 오고 수학의 계절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바빴고 새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다. 그럴 때마다 희수는 더 부지런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공부를 핑계로 그녀 곁에 앉곤 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고와 보였다. 등잔불이 그 얼굴을 비출 때마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동경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절 나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던 밤 지붕 밑에서 그녀와 함께 눈을 털던 기억이 있다. 찬바람에 얼굴이 얼고 손이 시려웠다. 그녀가 내 장갑을 벗겨 자기 손에 끼워 주었다. 오빠, 손이 너무 차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하얀 눈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아팠다. 그건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그날 그녀는 새 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 그녀가 멀리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녀를 바라보는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이 말했다. 그녀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그 시절 내가 아는 사랑의 전부였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다.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건 그때 느꼈던 순수한 떨림이다. 그 감정은 금기의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여름을 떠올린다. 마당 가득 퍼지던 연기 냄새, 노을빛 속의 웃음,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그건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진심으로 바라본 순간의 기억이었다는 걸. 그것이 나를 오래 살아오게 한 힘이었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첫 번째 계절이었다. 그 여름 내 마음은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향해 자랐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이 금지된 것임을 너무 늦게야 알았다. 시간이 흘러 희수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밝았지만 어느새 말투도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어린 동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어머니가 늦는다는 전화를 했다. 그날은 희수와 단둘이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오빠, 나 어때요? 어릴 때보다 많이 변했죠? 나는 괜히 물컵을 만지며 대답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식사 후 희수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가끔 오빠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슬쩍 웃더니 덧붙였다.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이건 그냥 마음의 착각일 뿐이죠.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희수의 방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내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몇 달 후 희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녀가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괜찮아질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떠난 뒤 텅 빈 공항 한복판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다. 희수야. 그 이름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어야 할 사랑이었다. 세월은 참 잔인하다. 그리움은 그대로인데 모습은 변하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해진다. 희수가 유학을 떠나고 3년 후 나는 제대 후 복학을 했다. 이후 또다시 3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새 어머니는 희수와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가끔 우체통을 열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찾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고지서와 전단지만 가득했다. 희수의 필체는 더 이상 내 삶에 닿지 않았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잊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때 나는 몰랐다. 28이 되던 해 나는 교단에 섰다. 낯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분필을 쥔 손끝이 떨렸다. 선생님이라 불리는 소리가 어색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문득 그녀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 손짓, 그리고 눈동자. 그 모든 게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녀가 내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 기억이 나를 붙잡고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그 감정 덕분에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화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서른이 되던 해 나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국어 선생이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나에게 안정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끔 그녀의 이름이 불현듯 떠올랐다. 희수, 그 이름 하나로 오래된 기억이 다시 피어났다. 나는 그런 내 자신이 싫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나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다. 그건 이미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라 출가하고 나와 아내는 조용한 집에 남았다. 밤이면 TV를 켜놓은 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호야, 혹시 기억나냐? 내 여동생, 희수. 내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응, 왜? 희수가 한국에 돌아왔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은 내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 근처에 산다더라.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먼 기억을 다시 흔들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냈다.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희수와 약속을 잡았다. 어느 한적한 찻집. 희수는 변해 있었다. 세월이 그 얼굴에 잔잔한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오래 묵은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일찍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다 결국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다고 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오빠는 그대로네.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나도 변했어. 다만 마음이 늙지 않았을 뿐이지.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났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지난 세월을 나누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말보다는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보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떨렸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오빠는 그 시절 나를 기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가 없었어. 그 말에 그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나도 잊지 못했어.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밖의 비를 바라봤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잠시 떨리는 걸 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과 관계 속에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과거였고 동시에 건너편 강의 사람처럼 멀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다. 피할 수 없었던 인연이 있고 잡을 수 없었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나에게는 희수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면 언제나 망설였다.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컸다. 혹시 이 마음이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하지만 매번 그녀를 만나면 그 두려움은 이내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가 내 삶의 빈틈을 조용히 메워주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걸까? 세월은 우리를 멀리 데려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 죽는 날까지도 그럴 것이다. 그건 이제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일 뿐이다. 그녀와 나는 세월의 강을 건넜다. 그 강은 깊었고 넓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 희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오빠, 나 이제야 왜 그렇게 그리웠는지 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혀 숨을 내쉴 때마다 조용히 쑤셔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완강히 거부했다. 희수가 떠난 그날 이후 내 일상은 기이하게 무너져갔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느껴졌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 비쳤던 나의 모습, 그리고 짧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생신날이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나는 계속 시선을 피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그날의 말을 아직 지우지 못한 듯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희수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 그날 말이에요. 나 너무 솔직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미묘하게 떨리는 숨소리만 흘러나왔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 싫었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빠가 나한텐 가족이기 전에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닿았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도 나도 이미 마음속의 선을 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을 때 나는 베란다로 나왔다. 살짝 열린 희수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이 내게 말을 걸 듯 흔들렸다. 그녀도 나처럼 잠들지 못한 걸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썼다. 괜찮아?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오빠는요? 나도. 그날 미안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 사이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닿지 못한 마음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쓰다듬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희수방의 희미한 휴대폰 불빛이 사라졌다. 그제야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이란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남은 생의 온기를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몇 해 동안 서로를 잊은 듯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해 봄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인이 보였다.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한때 내 모든 기억 속을 가득 채웠던 그 얼굴이었다. 희수였다. 우리는 조용히 눈인사를 나눴다. 그녀의 눈가에도 세월이 묻어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간 빈집 마당에서
희수는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세월이 스며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오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민호는 아직도 외로워 보인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외로움도 내 일부가 됐으니까. 희수는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감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오빠가 내 삶의 첫 기억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한때 그 손을 잡는 것이 세상의 모든 걸 잃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오래된 가족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희수야, 나도 내가 고마웠다. 그 시절에 너 덕분에 내 젊음이 빛났어. 그게 사랑이었든 아니든 그건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햇살이 마당의 낡은 평상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희수는 다시 먼 곳으로 떠났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문득 그날 그녀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오빠 언젠가 봄이 오면 꼭 마당에 나무 하나 심어요. 그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를 한 번쯤 기억해줘요. 그 말대로 나는 집 앞 마당에 벚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매년 봄이 되면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그럴 때면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벚꽃 아래에 앉아 속삭인다. 희수야, 봄이 왔어. 내가 말하던 그 봄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인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아.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품고 사는 일이라는 걸.